짧게 한 20분에서 30분만 삼보이 다른 지역이나 외부에서 어떤 사례하는지 좀 말씀드릴 건데, 그 전에 보시면은 제가 군대에 있을 때거든요. 저희 부모님이시고 한데, 근데 제가 이 사진 왜 올렸냐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취사병 생활을 했어요 좀. 그래가지고 그 집단식에 대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1300명 식수를 삼식을 하면서 했었는데 취사병이 5명이었거든요.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일하면서 제 후임이 군대는 고기가 잘려서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덩어리로 오거든요. 덩어리를 다 쳐야 돼요. 그걸 제육볶음 같은 거 할 때 치다가 자기 손가락을 잘라가지고 제가 막 손가락 눈에 담아가지고 막 의무대 가고 꼬맸는데도 군대니까 잘 못하잖아요. 다시 떼고 붙이고 떼고 붙이고 3번 하다가 결국에 못 쓰게 되고 그런 일도 겪어가지고 대충 뭐가 힘든지 알아요. 그 부식 작업부터 다 했으니까 그 경험이,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학비 들어오니까 좀 이렇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서두로 좀 말씀을 드리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뭔지 짧게 보고, 그 다음에 외부 다른 단체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다른 지부들은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산안법에 적혀있는 삼보이 조항인데 복잡하죠. 되게 어렵고, 근데 별거 없어요. 그냥 사용자랑 노동자랑 동수로 위원을 구성해서 교섭하듯이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뭐 근로자 대표 선출하고 이런 거 되게 부수적인 거고, 어쨌든 동수로 얘기를 해서 의결을 해라 이런 거고, 기능이 결국엔 중요한 거거든요. 기능이 이 9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좀 볼게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왜냐면 우리가 뭐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뭐 자격환경 측정에 관한 사항 하면은 감이 안 와요, 뭔지. 그래서 좀 하나씩 봐야 되는데, 산재 예방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이건 뭐가 있을까요?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 뭐 환경 정비, 배치 기준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죠. 배치 기준이 당장 이 산재랑 가장 연관되니까. 안전교육도 있을 테고. 그럼 그런 거에 대해서 다 논의를 할 수 있고 의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이거는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삼보위에서 만들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규정 안에는 이 전부 내용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안전보건에 관한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 나머지 조항들을 여기 안에 담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회의록 남기듯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세 번째, 안전보건 교육. 이건 우리 지금 경북은 그 영양사들 통해서 이제 쪼개기 교육을 하잖아요. 근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집체 교육을 하거든요. 전부 방학 때 모여가지고 우리 방중 임금 보전도 받고 3일 정도 이렇게 다 노조 강사도 보장받고 이렇게 교육을 하는데, 앞으로 그런 것도 요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교육이라면 우리가 막 노동부에서 나온 매뉴얼 같은 걸로 하든지 아니면 위탁업체에서 나온 것들 다 뻔하잖아요. 막 끼임, 미끄러짐 방지, 그리고 뭐 마크 보여주면서 이런 거 주의사항 알려주고. 이거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재미도 없고, 그리고 뭐 뒤에 들어오지도 않으니까 앞으로는 우리 건강에 관한 거는 뭐 여성분들이 많으니까 뭐 중년 여성에 뭐 관련된 암이라든지 유방암 이런 것들, 그런 것도 다 교육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 안 하죠. 그거를 논의하는 거죠, 여기서. 이번에 4분기 교육은 우리 여성들 암 위주로 한번 교육을 해달라. 그런 거 너희들이 못하겠으면 우리 노조가 강사를 좀 이렇게 섭외를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논의를 하고. 네 번째, 작업환경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작업환경 측정이라는 게 별로 말은 좀 어려운데 별거 아닌 게, 우리 근골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일하면서 뭐가 힘든지, 뭐 가스 같은 거 누출된다든지, 아까 급식실 공사하신다 했는데 노후화된 시설 바꾼다든지 그런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위험성 평가 같은 거 있는데, 지금 위험성 평가는 법으로 매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급식실에서 좀 하시나요? 안 해요? 아마 의무적으로 하는 거니까 하긴 할 거예요. 영양사 선생님들이 뭐 체크를 할 거예요. 뭐 이게 소화기가 이제 구비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럼 형식적으로 체크해야겠죠. 근데 그런 거를 우리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산안법상의 위험성 평가를 그걸로 때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로 안 하고 우리 주도적으로 위험성 평가 뭐 시트를 만들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중대성하고 가능성 이런 식으로 좀 쉽게 해가지고 점수를 1, 2, 3, 4, 5점 부여하는 거예요. 우리 어깨 근골이 제일 많으니까 우리는 어깨에 관한 위험이 제일 큰 거잖아요. 이렇게 설계를 해보는 거죠. 우리 노측 위원들이 회의를 하면서 노조에서. 그래서 어깨를 예를 들어 150도 이상 들면서 뭔가 물건을 나른다. 이런 기준은 이제 만들기 나름이에요. 120도 이상, 190도 이상 이렇게. 이런 작업들을 만들고, 그리고 가능성이라 해가지고 1일 몇 시간 하는지. 6시간 가까이 하면은 이제 5점을 주는 거고, 그리고 안 그러면은 4시간을 딱 3점 주고.
그래서 120도 이상을 뭐 5시간 했다 하루. 그럼 4 곱하기 4 해가지고 16점을 부여하고. 그래서 등골격계에 관해서 이렇게 하나를 조사하고, 그리고 이제 뭐 락스 같은 거. 락스도 종류별로 다 다를 거예요. 유독물질 정도가. 그 정도는 잘 모르겠는데 실제로 써보시면서 그 어떤 상품이 좋고 어떤 상품이 안 좋은 거 감이 있으시잖아요. 그럼 그 감대로 제일 안 좋은 거는 5점에 두고 3점에 두고, 그리고 얼마나 사용하는지 주 2회 3회 곱하기를 해서 점수로 나오면은 아까 금골이랑 비교했을 때 점수가 더 높은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중에서 올해는 이거 락스가 확실히 위험하다고 느끼니까 이거를 좀 한번 위험성 평가를 같이 해보자. 어떤 물질이 좋은 거고 안 좋은 건지를 한번 사용해보자. 그렇게 우리가 주장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설계하는 것도 직접 다 하시는 거고. 그리고 올해 만약에 락스를 해가지고 삼보이에서 잘 해가지고 해결했어요. 내년에는 또 딴 거 소음 같은 거 할 수 있겠죠. 우리 나중에 설거지 할 때 이런 소음 같은 거 많잖아요. 아니면 뭐 자외선 그 소독기 같은 것들 그 굉장히 안 좋다고 그 피부암 걸리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점검할 수도 있고. 이런 걸 우리가 다 결정할 수 있다. 근데 지금은 그냥 단순한 체크리스트로 다 넘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보시면은 작업 환경 측정에 관한 거를 우리가 직접 해야 된다. 삼보에 들어가서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방금 봤듯이 우리가 실제로 필요한 것들 우리가 정하면 돼요. 그리고 5번째로 건강관리, 건강진단.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예를 들어 집단급식소에서 단체로 폐질환이 발생했다. 그럴 때 다 같이 급식소 그분들이 전부 다 건강검진 받도록 한다든지. 실제로 울산에서 있었거든요. 울산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지부하고 교육청하고 시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급식실 한 300개를 선정한 다음에 전부 일산화탄소 같은 걸 측정해서 가장 안 좋은 학교 10개를 뽑고 거기서 또 정밀 검진을 했어요. 그래서 또 가장 안 좋은 학교 3개를 추린 다음에 그 3개에서 일하시는 모든 근로자분들, 급식실 근로자분들의 종합 건강검진을 시켜줬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가 같이 해볼 수 있겠죠. 가장 노후화된 학교를 선정해서. 그리고 산재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그리고 산재 통계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이런 것도 산재 통계 같은 거 우리가 알고 있으면 주장하기가 쉽겠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노조에서 좀 얻었냐면은 교육청에 산재 이때까지 발생한 거 5개년치 쫙 리스트 달라 직종별로 하면 절대 안 주죠. 그건 뭐 개인정보라는 식으로 절대 안 주는데 보통은 국회에 국정감사를 가가지고 우리 과거에는 의원이 있었잖아요. 김종훈 의원이. 의원실 통해서 교육청에서 받은 다음에 그걸 다시 저희가 넘겨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가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은 이건 작년에 이제 송옥주 의원한테 받은 건데 저희가 국정감사 때 이제 경기지부에서 일하신 조리실무사가 직접 발언하시고 이제 자료도 받은 건데 시도교육청별 휴게실 현황, 휴게실이 학교별로 다 설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샤워실이 구비되어 있는지, 그리고 배기후드 청소 방식을 어떻게 하는지, 외부 용역을 부르는지, 자체 청소하는지, 뭐 이런 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죠? 자체로 하세요? 근데 여기 봐봐요. 자체 플러스 외부 용역이 400건으로 제일 많고 그냥 아예 자체하는 것도 130건 된단 말이죠. 자체만 하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또 따로 이거 산재 질병을 5년치 받은 거거든요. 15년부터 19년까지 작년에. 그러면은 무슨 병을 많이 걸리는지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 손목 터널도 많이 있고 발가락 골절도 있고 뭐 각막 이런. 생각보다 우리가 근골만 집중하는데 눈 이런 것도 안 좋거든요. 맨날 열기하고 습기하니까 건조하고. 근데 그게 증명할 길이 없어요. 자료가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되게 어렵게 국회를 통해서 받을지 말지도 모르는 과정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 삼보위에서 우리가 법에 있으니까 이거 달라고 규정 통해서 그냥 달라고 하는 거죠. 우리 다른데 뭐 일체 쓰는 거 아니고 우리 건강을 위해서 노동 안전을 위해 쓸 거니까 달라. 권위 있는 기구니까 또 줄 수 있는 당위가 있고 그런 거겠죠. 그리고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 안전장치 보호구라는 게 우리한테는 그런 거잖아요. 앞치마나 장화 같은 거.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 지부에서 보호구 TF 이런 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삼보이 같은 경우는 아직 좀 큰 단위고 조금 아직 구성이 덜 돼 있으니까 서울 지부도 그 삼보이 가기 전에 그냥 TF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지부에서 이제 지부장님 들어가시고 이제 노안 간부님들 몇 분 들어오셔서 어떤 보호구가 좋은지, 장화 같은 게 잘 미끄러지니까 안 미끄러지는 게 있잖아요. 그 중에 뭐가 좋은지. 그리고 쟁점이 된 게 뭐냐면은 최근에 마스크를 쓰니까 마스크가 보호구냐 아니냐가 쟁점이 됐어요. 노조에서는 마스크는 보호구다. 실제로 일할 때 우리 쓰지 않느냐 하면서 좀 좋은 걸로 해달라 하는데 교육청 측에서는 그거는
이거는 위생 도구지 최근에 또 쓰는 거고 하니까 보호가 아니므로 뭐 예산 편성을 할 수 없다 해서 결론은 안 된다고 했거든요. 결론은 안 된다고 했지만 그래도 장화나 앞치마 같은 거 좀 좋은 물품 같은 거 선정을 했고, 근데 결과는 공시를 못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이권이 개입되니까. 교육청 차원에서 TF로 어떤 제품이 좋다고 결정해버리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조율할지를 지금 논의 중이에요, 노조랑. 근데 결국에는 업체 이름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도 우리 논의할 수 있겠죠. 되게 별거 아니에요. 이게 법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방금 말했던 것들 다 내용으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산재 발생한 학교 우리 노안 간부가 직접 들어가서 좀 점검할 수 있게끔, 그리고 점검권 같은 것도 받을 수 있고, 뭐 그런 것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부인 기능은 이 정도만 보고 시간이 없으니까, 결국에 왜 중요한지만 보면은 이런 거 다 논의하는데 의결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보통 논의는 할 수 있죠. 우리가 교육청 찾아가가지고 문제 생겼을 때 면담하고 하잖아요. 근데 뭐 검토해 보겠으면 끝나잖아요. 근데 산부인은 의결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이걸 통과시키면 무조건 집행을 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의결을 했는데 집행을 안 한다, 그럼 처벌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기구고 무조건 운영해야 되는 거죠. 외부 사례 보시면은 마트 노동자, 우리 같은 서비스 연맹 소속인데, 이거 보시면 뭔지 아시겠죠? 쟁점이 의자죠. 네. 그전에는 의자가 없이 일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꾸준히 제기를 했죠. 계속 서서 일하면서 하지정맥 다 생기고 힘든데, 결국에 마트에서 이거 서서 일하는 것도 고객한테 잘 보이기 위한 거잖아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잖아요. 앉아서 일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의자를 설치한 거죠. 이게 산보이를 통해서 한 건 아니에요. 마트도 최근에 산보이를 막 구성하고 있는데, 어쨌든 산보이처럼 이제 TF를 운영해가지고 성과를 낸 거죠. 근데 왼쪽하고 오른쪽 차이는 느껴지세요? 그렇죠. 등받이하고 높낮이죠. 그리고 무릎을 안쪽으로 늘 수 있냐 없냐 차이가 있고, 처음에는 의자를 설치해달라고 계속 노조에서 요구를 하니까 설치해줬죠. 근데 완전 높은 의자, 제대로 앉지도 못한 걸쳐 앉기만 하는 거고, 앞에는 칸막이로 막혀야 됐잖아요. 그럼 무릎을 못 뻗잖아요. 그러니까 더 불편하죠.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엔 등받이도 있고 높낮이도 어느 정도 맞고, 앞에도 이게 뚫어가지고 이렇게 좀 부셔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인체 공학이란 게 별거 없거든요. 내가 편한 자세가 편한 거죠. 이렇게 구성을 한 거죠. 우리도 급식실 같은 경우 뭐 이제 공사하시는데, 공사할 때 동선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거 그냥 알아서 하잖아요. 우리가 거기 참여를 하는 거죠. 공사할 때. 내후년에 참여하셔야지. 참여하셔가지고 동선 같은 거 우리한테 가장 편한 걸로 바꿔야죠. 탁비에서 제일 유명한 격언 중 하나가, 집에서 엄마가 싱크대 공사할 때 엄마가 얘기를 해야지 뭐 아들이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그거랑 똑같은 개념이죠. 그리고 이것도 많이 아실 텐데, 경기도에서 종량제 봉투 100리터짜리를 폐지하고 70리터만 쓰게 바뀌었거든요. 왠지는 당연히 아시겠죠. 근데 현장에서는 논란이 있었어요, 실제로. 왜냐면은 70리터를 하면은 여러 개 들어야 되잖아요. 그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래도 적은 용량으로 많이 드는 게 좋잖아요. 그리고 이게 100리터라고는 하는데, 비 오고 우리 막 젖은 물건도 넣고 그리고 꽉꽉 채워놓고 하면은 훨씬 커지거든요. 이런 거 힘들어지니까 바꿔야 된다. 이거는 그 민주일반연맹 거기서 계속 줄기차게 주장해서 지금 경기도에서만 시행하고 있는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은 점점 다른 지역으로 퍼지고 있어요. 우리도 경북은 지금 교육청이 비협조적이어서 좀 늦지만, 광주나 경기 이런 데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되게 잘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했던 것들 따다가 써야죠. 아까 서울에서 급식팀 TF 하는 거 따다가 써야죠. 그런 사례들을 좀 써야 된다. 이거는 마지막으로 희망연대 노조인데, 희망연대 노조의 다산 콜센터 지회, 거기서 한 건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전화 받으신 분들 감정노동을 많다는 건 알잖아요. 근데 감정노동뿐만 아니라 산재도 되게 많은 거죠. 하루 종일 전화 받으니까 청력이 안 좋아지죠. 그리고 손목 이런 데도 안 좋아질 테고,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다 닭장처럼 따닥따닥 앉아도 전화하잖아요. 한 명 감기 걸리면 다 걸리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최근에 있는데, 과거에는 이제 성희롱이나 언어폭력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그래서 노조가 줄기차게 주장을 해서 통화 종료권을 따냈죠.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하시면은 종료하겠습니다, 이걸 권한을 따냈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그런 인식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지부장님이 이렇게 바뀌면서 뭐가 좋아졌냐고 물어보니까, 이런 인식이 생기는 게 가장 좋대요. 그전에는 끊는다는 인식이 없었대요. 그래서 뭐 이런 게 좋아졌다 말씀드리고, 이거는 기사인데, 울산에서 교육청에서 되게 막 교육도 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산재가 좀 많이 승인이 됐다, 이런 내용의 기사거든요. 근데 뭐 교육청에서 협조했다고 산재가 많이 승인됐겠어요? 노조가 계속 투쟁하고 그러면서 근로복지공단의 지침을 바꾸고, 그런 과정 속에서 국정감사도 하고 변한 건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게 추정의 원칙이라는 건데, 짧게 설명드리면은 6개 근골격계 질환이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요. 우리 급식조리사가 이제 회전근개 어깨, 수근관 손목,
그리고 상가염 이제 엘보 이 세 개가 들어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산재가 많이 발생한 직종과 그리고 그 병명에 대해서 산재 신청을 좀 더 용이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건에 들어서면은 웬만하면 산재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회전근개가 파열됐고 급식 조리원이에요. 그리고 근속 연수가 9년 이상이에요. 그럼 이분은 웬만하면 산재가 다 돼요. 이거를 근로복지공단에 지침을 바꾼 거예요. 근데 그냥 바꿨겠어요? 노조가 계속 산재 써가지고 산재 현황이 이만큼 쌓이니까 그걸 보고 바꾼 거겠죠. 급식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용접원 이런 분들 진짜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 배관공 이런 분들과 거의 동일선상에 있죠. 심지어 3개의 병명에 들어가 있어요. 안타깝게도 뭐 허리 이런 데는 없는데 아직 목하고 나중에 계속 우리 산재를 쓰다 보면 들어갈 수 있겠죠. 이런 과정 속에서 결국엔 지침도 바뀌고 위에 이런 기사도 날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부 사례를 이제 보면은 경기지부인데 경기는 인원이 많다 보니까 간부도 많아요. 본부보다 많아요. 경기가 지역도 넓고 그래서 노안 간부 체계가 굉장히 잘 돼 있고 노안 간부만 100명이거든요. 노안 부장님들이라 부르는데 100명을 이제 정기적으로 회의도 하고 교육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체계적이죠. 실제로 경기지부 사무실은 수원에 있지만 안산이나 이런 데 가려면 엄청 멀잖아요. 거기서 노안 간부님들이 자기가 담당한 학교 5개 지역이랑 학교를 담당하고 뭐 자료도 수집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렇게 안 하면 힘들고. 근데 경북도 마찬가지예요. 크기는 제일 큰데 전국에서 간부 수는 너무 적으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노안 간부님들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경기에서는 뭐 어떤 걸 하냐면은 산보이 현장 조사서라 해서 우리가 무슨 의제를 할 것인지가 되게 중심이 될 거 아니에요. 아까 위에 설명드렸던 뭐 급식실 TF 이런 것도 할 텐데 다른 것도 더 필요할 거 아니에요. 뭐가 필요한지 알아보고 현장 조사서를 만들어서 뭐 휴게실은 면적은 어떤지 그리고 안전하는 지급 횟수나 지급 시기가 어떤지 뭐 교육 같은 거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배식대 높낮이나 작업대 높낮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다 표로 만들어서 노안 간부님들이 자기가 담당한 5개 학교 막 돌면서 체크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지부에 올리고 이런 거 통해서 뭐 결과가 나오면은 급식 뭐 4찬 이하로 해달라. 5찬, 6찬 너무 힘들잖아요. 아니, 위생 점검 기간이 너무 길다. 너무 쓸데없이 길다. 보여주기식이다. 그런 거 줄여달라. 이런 요구들 들어오고 그리고 막 윤내기. 이거 완전 진짜 보여주기잖아. 그런 것들 없애는 게 실제 현장에서 의견이 들어오는 거죠. 그거를 이제 모아가지고 교육청에 얘기하면 정당성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근데 이런 활동을 모아서 하는데 경기지부에서도 잘 안 되잖아요. 교육청이 잘 안 들어주니까 저번 주부터 교육청 앞에서 108배 하고 있어요. 태풍이 계속 왔는데도 계속 108배 지금도 하고 있고 다음 주부터는 농성도 이어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투쟁까지 결부를 해야 되겠죠. 우리도. 이거 며칠 전 사진이거든요. 8대 요구사항이라 해서 유급교육 실시하라, 관리감독자 학교장으로 지정하라, 급식실 배치 기준 하향하라, 뭐 후드 점검하라, 시설 위화원들 이분들 제대로 뭐 휴게실 보장해라 이런 것들. 세종 같은 경우는 교육청이랑 2차 산부인 때 의결한 건데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모든 학교에 다 설치하기로 해가지고 다 설치한 거거든요. 그래서 뭘로 할지 이렇게 업체 선정 같은 것도 같이 논의하고 광주가 지금 최근에 제일 잘 나가고 있는데 용역업체하고 교육청 관계자하고 우리 광주지부 간부님들하고 모여가지고 아까 말했던 작업환경 측정 작업환경 측정으로 뭘 할 것인지부터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어떤 학교를 배정할 건지를 다 논의한 거죠. 그래서 가장 열악한 학교 30개 노후화된 학교 30개를 설정해서 초중고 유치원을 각각 분배하고 그런 거 이 자리에서 다 논의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데 이것도 저번 주에 일산화탄소 측정기 부착해서 측정하고 수산화 나트륨 물질 같은 게 안 좋은가 봐요. 그런 것도 차고 다니면서 이렇게 호스 같은 거 찾거든요. 차고 다니면서 측정을 하고 그리고 풍속 측정 이게 배기가 잘 빨아들여야 되니까 그런 것도 하고 이거 다 논의해서 정한 거거든요. 소음도 측정하고 직접 매시고 처음 보니까 되게 신기하셔가지고 되게 좋아하죠. 이렇게 한 거거든요. 대충 감이 오시죠?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를 결국 노안 간부님들이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제가 학비 들어와서 지금 2년째 일하고 있는데 어떤 사진이 제일 좋냐면 이 사진이 제일 좋더라고요. 이분이 잘 안 보이는데 광주지부 사무처장님이신데 이분이 노안 간부를 굉장히 오래 하시다가 이제 사무처장도 하시고 그런 거거든요. 되게 열성적이세요. 처음에는 뭐 잘 모르셨겠죠. 노안 뭔지도 법도 모르시는데 간부 역할 하면서 많이 배우시고 그리고 이런 역할도 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뭉클해요. 실제로 다이어리 들고 다니면서 이 현장 그 전문가들이랑 같이 막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학교 같이 점검하고 이런 모습이 되게 감동적이고 여기 계신 노안 간부님들도 이렇게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 마지막에 사진을 좀 넣어봤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